신분증하고 탐수권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차에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울릉도 가자. 지금 시각은 밤 10시 17분입니다. 포항 안녕. 울릉 크루즈 탑니다. 우와, 와, 멋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7층. 와, 되게 좋다. 7층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나? 네, 엘리베이터 타셔도 되세요. 아, 그래? 일단 짐을 내려놓고. 7층.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보이는 오락기와 인형 뽑기. 크루즈 안에 갖출 거 다 갖춰 보여서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6인실 바다뷰를 선택했는데 바다뷰가 보이느냐 안 보이냐는 5,000원 차이라 5,000원 더 주고 선택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찍고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방 배정 받은 분이 울릉도 도민이라 도민분 추천도 받고 울릉 알림이 앱을 깔면 울릉도 소식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크루즈 6인실에 저랑 도민분밖에 없어서 침대도 1층에 자리 잡아서 잘 잤습니다. 출항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배 안을 둘러봤습니다. 배 안에 편의점도 있고 24시간 하는 건 아니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카페도 있어서 카페 라운지에서 커피 한잔 해도 되고 베이커리도 판매합니다. 외부 갑판을 나가게 되면 간단히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심야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분위기를 마음껏 즐겨도 됩니다. 저는 구독자랑 고기를 7인분 먹고 후식으로 냉면까지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울릉 크루즈가 1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해서 배가 거의 흔들리지도 않고 객실 내부 시설도 잘 되어 있어 편안하게 유흥을 즐기셔도 되고 내부 식당에 어떤 가수분이 무대 앞에 나와 노래도 하시면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거나 춤도 출 수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음식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게 했더라고요. 반려가족들을 생각해서 반려동물 동반 객실도 예약이 가능하니 개들도 누리기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 침대에 콘센트도 있어서 충전도 하고 화장실에 샤워실도 갖춰져 있었는데 세면대가 막혀 잘 안 내려가서 객실에서 씻지는 못했습니다. 배가 잔잔하게 움직임이 있어서 멀미는 안 했는데 잠자리가 낯설어서 숙면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행 일정을 배 안에서 짰습니다. 울릉 크루즈 객실 방송에서 갑판 위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줘서 일출 시간 맞춰서 갑판 위에 올라갔는데요. 배 위의 일출은 또 다른 경험이네요. 지금 시각은 이제 오전 6시. 배 위에서 울릉도 일출을 볼 수 있다고 방송이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행하면서 많은 일출을 봤지만 배 위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졸린 눈으로 일어나 일출을 바라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연신 찍어내는 열정을 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일출은 1월 1일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떤 공간에서 누구랑 바라보느냐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울릉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깨끗한 일출을 볼 수 있어 흐뭇했습니다. 울릉도 공항이 2022년 완공해서 2026년도 개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항 생기기 전에 울릉도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미리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들어오면 이것저것 개발되고 신문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 본연 그대로 남아있는 울릉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일출 감상하니 거의 다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본인이 울릉도에 안 가셨다면 포항에서 울릉크루즈를 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배에서 내린 다음에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반 정도 됐고요. 저는 요 뒤쪽으로, 배 뒤쪽에 오토바이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울릉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빨리 독도행 저동항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릉도 여행 첫날 실수했던 게 도도항과 저도항을 헷갈렸어요. 울릉도 도착한 첫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독도행 배가 뜬다고 알림을 받았거든요. 섬이라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리 예매를 안 했습니다. 울릉도에 왔으면 독도는 가봐야 되겠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네, 한국인이라면 감사합니다. 독도는 한번 찍고 와야 한다는 애국심을 갖고 급히 독도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달렸죠. 저는 울릉도에 항구가 여러 개 있는 줄도 몰랐고 조그만한 섬이라 생각했거든요. 장거리 오토바이 운전에 긴장한 탓에 제정신도 아니었고 배 안에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사도항과 저도항은 오토바이 타면 7분이면 가거든요. 울릉도는 진짜 운송수단이 필수라 버스도 배차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택시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패키지로 많이들 오시고 하는데 저도 울릉도를 바이크 타고 다녀왔지만 저처럼 서울에서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끌고 오지 마시고 울릉도에도 렌트카나 오토바이 대여가 있으니 그런 걸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릉도 길도 정말 꼬불꼬불한 길도 있으니 장롱면허는 울릉도에서 운전하지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오토바이로 운전하는 내내 긴장하면서 탔고 울릉도 여행은 도보로 이용하시는 걸 비추천해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정말 위험한데 오토바이로 울릉도 드라이브 하는 건 진짜 멋지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도동항에 도착을 했고요. 다들 이제 독도 가려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 오토바이 탔다고 이분이 커피도 사주셨어요.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사장님. 실례합니다. 독도 표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례합니다. 독도 문 닫았나? 저는 5분 전에 도착했는데 10분 전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8시 10분 걸 타야 될 것 같아요. 독도 가는 거. 여러분, 도동하고 저동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태극기 사러 갑니다. 태극기는 1,000원 주고 샀습니다. 7시 50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배치받았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 가야 하는데 저는 배멀미 할까봐 그 전에 아무것도 안 먹었고 멀미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속이 안 좋거나 멀미를 자주 하게 된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드시지 않거나 미리 멀미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독도 가는 배가 좀 심한 울렁거림이 있으며 바다이라 와이파이도 잘 터지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가방에서 뭐 꺼내려고 바닥 보는데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잤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도 속이 안 좋은지 잦은 기침을 하거나 배 안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장을 관계로 선체 유동이 매우 심합니다. 승합선 시 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반지 부두에 다소 높은 파고 유입으로 인해 자, 밑에 발판 보시고 손잡이 잡고 쭉 들어주세요. 자, 멈추지 말고 안쪽으로 쭉 들어주세요. 멈추지 말고 안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우와. 자, 멈추지 말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우와. 독도. 이야. 완전 멋있어. 독도에 입성했습니다. 예. 독도는 선배가 덕을 쌓아야 입도가 가능하다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울릉도 첫날 독도 입도에 성공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독도 입도도 못하고 독도 주변만 돌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독도 땅을 직접 밟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독도는 서도와 동도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동도 일부 구역만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도 입도하게 된다는 안내 방송이 있으면 미리 줄을 서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가 쪽에 있어서 대기줄을 못 섰는데 생각보다 독도 입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인증샷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독도 입도할 때 팁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나가거나 제일 늦게 배에 승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사진을 찍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스피드가 생명인 독도 입도입니다. 보통 20-30분 독도 입도 시간이 주어진다는데 생각보다 독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순삭합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승선해서 경비대원분에게 용기 내서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인증샷을 잘 찍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 태극기가 반대로 찍히니 그것도 고려해서 찍으세요. 전 누가 사진 찍어주는 게 어색해서 이것마저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독도 경비대원분이 독도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울릉도 여행을 오게 된다면 독도는 필수 코스입니다. 출발하자. 저는 도동항 쪽에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12시 좀 지났습니다. 고고고. 몇 분이세요?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 가방을 놓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짜장면 두개 가을 하나. 네. 오징어 내장 다 하나만 주세요. 네. 공짜로 나오는 거 안 보여요? 그 앞에 읽어보시죠. 위에 빨간 글자. 메뉴판을 잘 읽어보시라고. 1인분. 천천히 읽어보시라니까. 맞아요. 오징어 내장 다 공짜. 그럼 따개비 그렇구나. 따개비밥으로 주세요 그러면. 근데 따개비밥 1인분 돼요? 네. 울릉도 물가는 원체 비싸다고 들었기 때문에 각오하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울릉도까지 왔는데 울릉도 특산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킨 따개비밥. 2023년 기준 1인분에 2만원입니다. 반찬은 10분 만에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따개비밥과 오징어 내장탕이 나왔는데 오징어 내장탕이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뒤따라온 반찬도 막 먹고 싶은 반찬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따개비밥은 꼬막보다 얇은 식감이 느껴졌고 양념장을 안 해도 먹을 때 고소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맛이 심심해서 막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딱 저 반찬 가짓수만 보면 비싸다는 느낌은 지을 수 없지만 울릉도 물가의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가게 사장님도 대체로 친절했는데 뭔가 사장님에게 따개비밥을 마케팅 당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라면 그냥 오징어 내장탕에만 집중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맛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서 반찬과 따개비밥은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울릉도에 오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인 관음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음도는 독도와 죽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부속섬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저는 워낙 풍경 보는 걸 좋아해서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관음도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관음도는 2012년에 보행 전용 연도교가 놓이면서 개방되었다고 하네요. 억새의 군락지이고 깍새가 많아 깍새섬이라고도 한다네요. 입장료가 성인 1인 기준 4,000원이고 한 바퀴 쭉 둘러보면 왕복 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울릉도가 섬이라 기상 악화인 경우가 자주 있어 관음도도 통제한다고 하니 미리 검색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관음도 탐방로는 세 군데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관선 터널을 해서 넘어갔는데 여러 갈래로 길이 이어져서 길을 헤맬 정도는 아니었어요. 관선 터널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있고 연도교를 가까이 보니 녹이 꽤 쓸었더라고요. 갖은 풍파를 다 견디고 버텨준 연도교를 보니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죽도라는데요. 울릉도의 부속섬 중 가장 큰 섬으로 원래는 울릉도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상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주상 절리. 전 죽도 들어갈 수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섬 일주로 유람선을 타고 죽도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울릉도는 확실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이 많아서 가족들 단위로 많이 오시고 패키지로 많이 오시고 저처럼 혼자는 안 오더라고요. 울릉도는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오셨으면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느낄 수 있어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행 다녀오면 또 다른 곳 찾고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울릉도는 진짜 다시 한번 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섬입니다. 저는 나중에 또 울릉도에 오게 된다면 울릉도 내 오토바이 대여해서 쭉 한 바퀴 돌아볼 것 같습니다. 저 바위 동굴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야, 삼선암. 울릉 천부점 모캄보에서 커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2층도 하나요? 네. 한번 왔다가 내려왔다 와도 돼요? 예. 이런 곳이구나. 울릉도 숙소도 모텔이나 펜션이 육지보다 2배로 비싸더라고요. 저는 혼자라 근처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는데 1박에 1인이 3만원에서 3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비성수기에 울릉도에 갔는데 인기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연박이 안 되더라고요. 울릉도 섬이라 시설이 낙후되거나 그렇지 않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가정집을 개조한 느낌이 들어 아늑했습니다. 제가 처음 간 준인의 민박은 최근에 지어졌는지 신축 느낌이 나고 2층에 올라가니 큰 거실이 모여 편안했습니다. 방문이나 화장실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가서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었고 제가 옷을 많이 안 가져와서 빨래를 해야 했는데 사장님이 일회용 세제도 무료로 주셔서 빨래와 건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박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저는 2인실 도미토리에 배정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저밖에 없어서 혼자 독방을 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행객분들도 다른 방에 배정받아서 사용한 거 보니 사장님의 배려와 센스가 느껴져서 감동했습니다. 울릉도에 혼자 여행 왔다면 준인의 민박에서 연박하는 걸 추천드려요. 준인의 민박 주변에 편의점도 바로 앞에 있고 해서 뭐 사다가 1층에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1층에 김밥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밥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울릉도의 게스트하우스는 준인의 민박이 최고였습니다. 이상 MG였습니다. 이제 얘기합니다.